우리나라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이신 이재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그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서민금융은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입되었습니다. 서민금융회사는 서민이나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과도하게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정책서민금융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기업 기부금과 같은 민간 재원과 정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서민금융은 정부 주도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장서민금융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시장서민금융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의 대상자는 주로 신용등급이 6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등 서민금융회사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에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세이망홀치 등이 있습니다. 출시 이후 2016년 말까지 미소금융 2.1조 원, 햇살론 10.8조 원 등 총 27.2조 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수혜자 역시 미소금융 24만 명, 햇살론 120만 명 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들은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결국엔 정책서민금융이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서민금융이 금리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데요. 네, 원래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는 은행으로부터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소금융은 현재 2에서 5.5%의 금리로 대출되고 있고, 다른 상품들 역시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은행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제공된 27.2조 원의 정책서민금융 가운데 은행이 취급한 금액이 17.3조 원으로 절반 이상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의 역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면 서민금융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규모나 영업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심사나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서민금융을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정책서민금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정책서민금융을 과도하게 취급하게 되면 서민금융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이 낮은 금리 혜택을 보기 위해 은행으로 이탈하면서 시장 서민금융이 구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책서민금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장 서민금융과 정책 서민금융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서민금융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유는 서민금융회사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민금융회사는 지금까지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을 지향하고 서민금융의 본질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방법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책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서민이나 중소영세기업 등의 금융소유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서민금융을 위한 정보 제공과 같은 인프라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로 역할을 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제한 없이 정책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만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책 서민금융과 시장 서민금융이 각각 역할을 정립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은 과도하게 보수적인 금융 환경하에서 금융 소외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